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수요 명리학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요 명리학회에는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지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그 실판에다가 갑일주하고 그다음에 을일주에 대한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동안은 일주론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했었는데, 오늘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요청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운세는 갑일주하고요. 그 다음에 을일주의 경자년 하반기 운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갑일주하고 을일주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일단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갑일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갑인, 갑오, 갑술, 그 다음에 갑신, 갑자, 갑진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을해, 을묘, 을미, 그 다음에 을사, 을류, 을축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제 육식갑자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냥 이제 갑이 뭐다, 갑은 거목이다, 큰 나무다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희기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 본인이 이제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명리학을 특히 연구할 때 자꾸 그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는 원리를 좀 연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도 보시면 그 한 예가 되는데, 이 갑일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호술 신자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일주는. 그 다음에 일간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사유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갑일주는 결국에는 이 수화작용의 운동 위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인호술은 이제 3회로 화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화운동. 그 다음에 이제 화구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자진은 어쨌거나 수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갑일주라고 하는 것은 수화운동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의 목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의 금운동 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신 지금 이제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실 심윤 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이게 왜 이런가를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로 믿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의미합니다. 플러스를 의미하고,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데, 항상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화라고 하는 정신계 활동에 먼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목금이라고 하는 물질계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평진전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을 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을 질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조를 일단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갑일주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운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자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운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수운동 위에 올라와 있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을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목운동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겁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운동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관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이 글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삼합에서 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글자들이 이 삼합의 목적이 되는 그 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인과 술이 모이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이제 오라고 하는 이 오가 중심이 되는, 이걸 보통 이제 정위 혹은 이제 정이라고 하죠. 정위 혹은 이제 시분성으로 보면 이제 왕제라고도 합니다. 왕제.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삼합의 중간 글자가 되는 것인데, 결국엔 이 가운데 글자들이 이 운동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잠깐 제가 논하면, 갑이 인호술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비견운동, 그 다음에 식상운동, 그 다음에 재운동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식재운동이 위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자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관이 되고요. 갑신면 이건 이제 관성이 되지 않습니까? 관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관인재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묘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비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식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 되고,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 각각의 운동의 양상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비겁이 있는 것이니까 화운동을 통해서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비겁이 이미 있는 것이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비겁은 있는데 오라고 하는 자기의 재주를 뽐낼 글자가 와야만 이 화운동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재성, 즉 뭐냐면 이제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와야만 이 화운동이 완성되는 걸 의미하니까 결국 뭐냐면 갑이 인호수 운동을 완성하려면 비견이라고 하는 독립자립의 인자와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이 식상의 기운,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이 편재를 본기로 한 재성의 기운이 와야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운동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인호수 운동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유추하다 보면 자신의 일주 운동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명리학을 공부하실 때 일주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후에 이런 세운이라든가 대운을 볼 때 자신의 운동과 과연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 볼 때는 이제 금이 되는 것이니까 오행으로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관성이 되는 것이죠. 편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는 한마디로 이제 자에는 지장간에 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인수운동의 가운데 글자가 오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금의 관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즉 관인의 형태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갑의 인호수 운동을 하는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한테는 이 경자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한마디로 뭐냐면 비식 재운동을 하는 것인데 관인의 어떤 형태가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갑일주가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라면 이것은 이 한마디로 이 경자년이 이질적이지 않고 동질적인 개념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편관이 되는데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에너지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편관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도둑놈, 깡패, 뭐 병을 만들어내는 인자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편관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양이 되니까 보통 이제 명리학 고전에서 보면 이렇게 양과 양의 조합을 이제 무정하다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정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무정한 관이 와서 자신을 압박하게 되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갑의 인호술 이 일주한테는 한마디로 이것은 화운동을 하는 인자인데 이 경이라는 편관이 자라고 하는 수운동을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이 갑의 인호술 위에 있는 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는 이 자라는 글자가 오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의하실 건 여러분 뭐냐면 제가 단순히 일주만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의 사주팔자의 기륭을 모두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엔 뭐냐면 편관이 왔다고 해가지고서 모두 흉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다만 제가 어떤 현상의 그 모양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는 기본적으로 화운동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비식 재운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관과 인수라고 하는 그 시공간이 오면 약간 이질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화운동을 하는 환경을 이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이 데리고 온 이 자라는 수운동이 압력의 이 수라고 하는 응축의 기운으로 한마디로 이 화운동을 하는 분산의 기운을 압력을 줘서 뭔가 원래 분산하려고 했던 자기의 특성을 굉장히 압축하고 그래서 위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신살로 보면은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한테는 이 자라는 글자가 오면 그게 바로 이 잿살, 이 수옥살이 보통 이제 수옥살이라고 하는데 수옥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화라는 운동은
분산하고 펼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자라고 하는 이 신자진 운동의 수운동의 왕지가 옴으로써 이 화운동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마디로 본인이 펼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잿살이자 수옥살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잿살과 수옥살을 가지고 온 이 경금 편관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한테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때 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는 공이 사주 구조가 좋지 않다면 굉장한 정신적인 압박과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한테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보면 갑신이라는 글자는 이 갑이 볼 때는 이제 관성의 공간이 되고 이미 자라는 글자는 인수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기운이 이 경자년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금이 데리고 온 비록 편관이긴 하지만 이 경금이 데리고 온 이 자라는 글자가 12신살로 장성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가 사주 구조가 좋지 않다면 본인한테 온 이 편관이 데리고 온 이 자라는 굉장히 그 어두운 공간, 응축된 공간이 본인의 운동을 굉장히 약화시키니까 이때 아주 안 좋으면 관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는 글자가 그때 비로소 이 잿살이라는 역량을 더욱더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자년에 상당히 그 주변의 어떤 자신의 활동을 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보통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경자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의 금수운이 온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화운동을 하는 자신의 환경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펼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영역을 좀 더 보호하는 어떤 그런 행동 양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갑일주가 이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는 위에 있다면 상당히 올해 경자년이 일단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순히 일주론만 가지고 이 경자년의 기륭을 논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간 그 활동력이 위축된다 한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에게는 이 경자년이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은 기lum을 논하는 게 아니라 활동 역량을 의미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갑신일주라고 한다면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올라온 곳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잠재력 속에 갖고 있던 한마디로 이제 그 관성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갑신일주가 이 경자년을 보게 된다면 원래 갑신일주는 여기 이제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궁에 원래 있던 경금이 노출돼서 자와 함께 와서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자기가 원래 자기 팔자에 있던 남자가 드러나서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성의 위치에서 온 경금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자신의 팔자에 좀 부합되는 그런 좋은 남자일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이 경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 자수위 있게 되면 12운성으로는 사지가 되는데 이 사지라고 하는 것이 기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경금이 사지 위에 오면은 그건 굉장히 나쁜 경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 자수위 왔다는 것은 이 갑일주한테는 뭐냐면은 인수의 공간에서 온 한마디로 편관이다 이렇게 일단 인지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인호술 위에 있는 이 갑일주와 이 신자진 위에 있는 이 갑일주가 이 경자년을 볼 때 인호술 위에 있는 이 갑일주는 상당히 이질적인 기운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자진 위에 있는 갑일주는 경자년이 상당히 동질감이 있는 운이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유술월 지금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그 경자년의 그 하반기는 신월부터가 정확히 하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월 입춘부터 한 해가 바뀌는 걸로 일단 절기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마디로 신, 유, 술, 해자축 이렇게 6개월이
한마디로 그 경자년의 하반기로 보면 되는데, 이 하반기 운이 이 갑일주한테는 금수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관인의 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조금 경자년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이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한테는 나쁘지 않은 운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렇게 갑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오일주라고 한다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제 식상운동을 하기 위해 완성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화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갑오일주가 만약에 경자년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펼치고 벌리는 이 식상운동을 경금이라고 하는 이 편관이 데리고 온 자수가 오를 충해서 즉 자기의 그 어떤 그 활동 역량을 구축시키게 되니까 갑오일주가 흔한 말로 예를 들어서 이 경자년에 본인의 능력보다 과유불급이라고 굉장히 이 이전에라든지 굉장히 일을 확장했거나 아니면 이제 흔한 말로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경자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지 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다가 신월부터 시작해서 경금이 신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월에서 이제 걸록에 임종됩니다. 걸록이 됩니다. 걸록. 그래서 이게 록, 왕, 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신월, 6월이 되면 이 경금이 굉장히 힘을 받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신자가 무리지으면서 한마디로 금수운동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자신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을 너무 이제 스스로 이제 자만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을일주는 일단은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목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을해, 을묘,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견운동 위에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비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독립자립해서 무언가 자신의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견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많이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가 돈의 크기를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편재의 성향이 있느냐, 이게 일단 1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가 독립사업을 하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런 비견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 을묘, 을해, 을묘,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비견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자립의 어떤 형태를 꾸리는 것이 기본 성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수가 되는 것인가, 인성의 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인성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자립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비견의 글자가 없다면 그 지식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립 독립을 했으나 미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이 재성, 한마디로 여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기토기 때문에 을일주한테 이제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라고 하는 재성의 공간이 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배우고 익힌 이후에 독립을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운동이 본인의 대운이라던가 세운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을이 이 비견 운동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유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일주가 볼 때는 금운동이 되고, 이것은 이제 관성운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 유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라는 것은 을일주한테는 식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식상의 공간도 기본적으로는 유를 만나서 한마디로 조직과 연계해서 하는 식상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갑이 오를 본 거하고 을이 살을 본 것은 똑같은 식상의 운동, 식상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시공간을 본 것이지만 그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일주한테는 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관인의 운동이 온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이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견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니까 이 경자년이 좀 더 이질적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질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한테는 기본적으로 관운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자년은 좀 동질감이 있는 운동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렇게
을묘일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경자년이 되면 이렇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관이 되죠. 이건 이제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잠요용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을미일주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관이 되는 인자가 잠이가 원진이 되면 이것은 자신한테 이 잠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자신의 어떤 육체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조금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이가 원진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경금이 데리고 온 이 공간이 나와는 약간 부조화가 돼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을해, 을묘, 을미일주한테는 이 경자년이 약간 이질적인 어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을일주가 이렇게 경자년을 만났을 때 무조건 이렇게 뭐 부조화가 되고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다고 일단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이건 이제 일주만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 경자년과 조합되는 글자가 있다면 굉장히 좋게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나 유에는 지장간에 이미 경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미 품고 있던 경금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더더욱.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이 원래 본래 잠재력으로 갖고 있던 경금이 드러나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게 을사, 을유, 을축일주는 굉장히 신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관념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월지라든가 다른 곳에 본인의 그 통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이라는 오행이 있다면 이때 이렇게 사유축 운동을 하는 곳에서 드러난 이 경금을 충분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으로 원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을일주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금이 강화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이 신월, 즉 뭐냐면 이제 8월 한 7일, 8일 정도부터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을일주가 사유축 운동을 하는 곳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품고 있던 경금을 드러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월부터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약간의 좀 이질적인 어떤 기운으로 온 이렇게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월부터 한마디로 경금이 강해지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관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잠요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잠이원진으로 약간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주변에 어떤 그런 유대관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있으면은 특히 조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좀 관계를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윗사람,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을일주가 을해, 을묘, 을미일주가 만약에 본인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면 결코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을부터 이 경금이 강해질 때 그런 이제 탈법 행위가 드러나서 이 경금이 갖고 있는 이 편관에 그런 어떤 그 압력이 자신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갑일주와 을일주에 대한 그 일주론에 대해서 경자년 하반기 운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